안녕하세요. 두 남자의 깨달음 보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남자의 깨달은 히로입니다. 예, 저희는 뉴욕과 또 오사카에서 이렇게 오늘도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계속 저희가 에크하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를 통해서 두 남자가 책을 읽으면서 나누는 어떤 문장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피소드 몇 번째이죠? 네, 저희가 이제 55번째 에피소드이고요. 그리고 예,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에 네,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네, 한 번 더 하는 시간인데요. 예, 예.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다음 또 책을 저희가 에크하르트 톨레 책으로 선정을 했죠. 그쵸? 네, 맞습니다. 네. 예, 이 책 속에서 지금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책 속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의 나라는 책이 나오는데요. 그 예, 책이 사실 먼저 음, 나왔고, 그리고 에크하르트 톨레가 지금 이렇게 유명세를 타게끔 해준 그런 책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도 되게 많이 기대가 되는 책이에요. 사실 이 예, 책 되게 좋았잖아요. 네, 삶으로 다시 그쵸. 떠오르기. 네. 276조에는 네, 이제 질적으로 수준 높은 거부, 네, 질적으로 수준 높은 거부인데요. 음, 일론 머스크가 거부를 해라.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한 거가 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예, 어떤 제안을 받거든, 나의 시간을 소중히 하고, 거기서 그 중요한 거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것들은 거부를 하라. 이런 게 저는 이제 받아들였는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질적인 수준의 높은 거부. 그게는 학대를 감수하거나 무의식적인 사람들의 희생자가 되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단호하게 그만두라 라고 말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에고의 자기 방어가 없을 때 당신의 말에는 힘이 있다. 그것은 단순한 대응과는 다르다. 필요하다면 단호하게 분명하게 아니오라고 말해야 한다. 이것은 모든 부정적 성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질적으로는 수준 높은 거부라고 내가 부르는 것이다. 네. 에크하르트 톨레가 이것을 질적으로 수준 높은 거부라고 하는데 간단히 얘기하면은 거부를 할 때 예, 에고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음, 여기에 이제 제가 하나 더 덧붙이자면은 사랑이 있을 때 그때 아니오라고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 내가 무언가를 어떤 걸 거부를 할 때 나의 에고가 먼저 앞서서 이거는 거부를 해야 돼라든지요. 그런 예, 것보다 에고가 없을 때 그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사랑을 넣어서 얘기를 할 때 그때가 아니오를 얘기할 때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거부를 할 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네. 음, 그래서 이제 질적인 높은 수준의 거부를 사실은 저희가 사랑으로 생각하면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 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질적인 높은 수준의 거부를 어느 정도는 행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요청이 들어오거나 흔히 기회에는 이제 많이 예스를 하지만 도움 요청이라든지 뭔가 부탁, 부탁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네요. 부탁에서 잘 거절을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 네. 분들에게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질적으로 수준 높은 거부를 한번 행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거부가 꼭 나쁜 것은 아니고 또 말씀해주신 대로 일론 머스크도 거부를 잘 하는 사람으로서 예전에 이런 책 같은 데나 어떤 인터뷰 같은 데서도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좀 거부를 잘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히로님은 좀 어떠신가요? 거부를 좀 잘 하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어쩔 수 네. 마지못해 좀 승낙을 많이 해주시는 편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부표님이 글쎄요. 보시기에 저는 지금까지 요청을 한 게 딱 한 번 정도 있었고 이 두 남자 애께들은 그거에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100% 승인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좀 거부를 그래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그 거부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잘 못 받아주기도 하는데요. 잘 못 받아줄 때는 제가 아끼는 사람으로부터 요청을 받았을 때가 잘 거부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아예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네. 사람들한테는 거부를 잘하는 편이고요. 네. 음,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책을 읽고 나서는 내가 이 가까운 사람한테도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보태서 생각을 했을 때 거부에 대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해서
사이에 사랑이 있다면은 거부를 해야 되는 것도 맞겠구나라는 그런 것들이 지난 상황들을 빗대어서 좀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 거부가 예, 무조건 나쁜 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에크하르트 톨레로부터 또 알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네요. 오프님은 아무래도 그런 제안도 되게 많이 받으실 거고 또 예, 이렇게 제안도 많이 하실 건데요. 예, 어떻게 또 잘 다루시거나 예, 그런 또 팁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의 경우에는 일단 그 제안이라든지 그 일단 요청이 들어온 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게 결국에 나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과 맞는 것인가 안 맞는 것인가를 좀 파악을 먼저 해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거부를 네. 할 때 내가 바빠서 거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방향성과 맞지 않아서 거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거부를 하는 것이 그 거부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뭐 환경이 안 돼서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죠. 가령 어떤 좋은 제안이 들어왔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나는 아직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거부를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그거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과 맞다라면은 아직 환경이 좀 조성이 덜 되었다 하더라도 저는 보통 승인을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방향성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방향성이 맞지 않는 어떤 요청이라든지 가령 어떤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철학이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쇼핑몰 채널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 제품을 좀 많이 음,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방향성과 안 맞는 거죠. 그러면 네. 반대로 이걸 광고를 해서 내가 당장에 뭐 경제적으로 조금 나아진다 하더라도 방향성과 맞지 않으면은 그 요청은 거부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그 방향성,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과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먼저 파악을 하고 그 길과 맞다라면은 아직 준비가 안 되었거나 아니면 시간이 없거나 좀 무리가 되더라도 일단 승인을 하고 방향성이 안 음, 맞는다 하더라면은 너무 쉽게 해줄 수 있는 일이라도 좀 거절을 하는 편입니다. 319페이지 마지막에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자신들의 형상 정체성을 강조하려고 시도하는 몇 가지 방식들이 있다고 이제 나오죠. 근데 이제 만약 당신이 충분히 깨어 있다면 이런 무의식적인 패턴들 중 몇 가지를 자신 안에서 탐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네. 무의식적인 패턴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패턴들을 읽어보는데 많이 공감이 좀 되었던 부분들이어서 공유를 좀 해보고 아, 네. 싶습니다. 예. 네, 첫 맞습니다. 번째는 저도 많이 공감했던 부분인데요. 예, 네. 예. 자신이 한 것에 대해 인정을 요구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나거나 마음이 상하는 것. 두 번째는 자신의 문제나 병에 대해 말하거나 소란을 피움으로써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 그 다음, 아무도 묻지 않았고 상황에 변화를 일으키지도 못하는데 굳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 그 다음, 다른 사람 자체보다도 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를 더 신경 쓰는 것. 즉, 다른 사람을 자기 에고의 반영이나 에고 강화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그 다음은 소유물, 지식, 외모, 지위, 신체적 힘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인상을 심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무엇인가 혹은 누군가에 대한 분노의 찬 반응을 에고를 그 반응을 통해서 에고를 일시적으로 부풀리는 거, 에고를 일시적으로 부풀리는 거, 그리고 일들을 개인적으로 해석해 감정이 상하는 것. 그 다음에 마음속에서 혹은 입 밖으로 도움이 안 되는 불평을 늘어놓음으로써 자신은 옳고 상대방은 틀린 것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주목받기를 원하고 중요한 사람으로서 보이기를 원하는 것. 이제 여기에 이렇게 나온 쭉쭉쭉 이렇게 나온 것들이요. 그래서 이러한 네. 것들에 대한 어떤 어려운 해석도 뭐 해볼 수 있는 거지만 쉽게 생각해서 삶에서 이런 행동들을 좀 안 하면 좋은 그런 행동들이 네. 쭉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안 네. 했을 때 좀 내 자신이 좀 자유로워지고 덜 괴로운 반대로 이런 행동을 많이 한다면 내가 가진 것과 뭐 비례하지 않게 괴로움이 나한테 찾아올 수도 있다. 내가 막상 뭐 경제적으로는 부유할지언정 계속 이런 것들을 이제 행한다면은 괴로울 수도 있는
네. 그런 상황이다. 이 중에서 어떠한 부분이 좀 와닿으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게 이제 에고를 완전 덜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예. 에고를 덜어낼 때 사실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들이 사실 이 하루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 일상생활에서 사실은요. 이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요. 그 가장 많이 쓰는 SNS에서도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하나만 찝어볼까요? 소유물, 지식, 외모, 지위, 신체적 힘 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인상을 심으려고 노력하는 것. 근데 이것 자체가 저는 SNS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SNS를 하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런 걸 통해서 트래픽을 생겨서 그 트래픽으로 내가 무언가를 하려는 거가 음. 여기에 또 부합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무도 묻지 않았고 상황에 대해 변화를 일으키지도 못하는데 굳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은 사실 직장 생활에서도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모여서 어떤 이제 계급이 나눠졌을 때 아무래도 이 부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윗 계급이 아래 계급한테 그렇게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목받기를 원하고 중요한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하는 것. 네, 이것도 완전한 그 에고라고 돼 있는데요. 에고라고 보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이렇게 하루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음. 부편이 물어봐 주신 그 어떤 거가 가장 그런 거였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이건 것 같아요. 방금 얘기했던 소유물, 지식, 외모, 지위, 음. 신체적 힘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인상을 심으려고 노력하는 것. 네, 네, 좋습니다. 요즘에는 이 내용들을 좀 보면요. 요즘 시대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느 정도 발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내용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어느 네, 내용들은 100% 담기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음, 어떠한 의도를 통해서 SNS를 하건 그 SNS를 하실 때 상대방은 나는 막상 여러분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가령 좋은 명문대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학교를 적어 나왔을 뿐인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보고 저 사람이 저거를 통해서 본인의 어떤 목적을 뭔가 취득하려고 하고 뭔가 어필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네, SNS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소유물, 지식, 외모, 지위, 신체적 힘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인상을 심으려고 노력하는 것. 본인은 노력하는 것이 아닐 수 있지만 뭐 상대방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 라는 부분이 네, 좀 어, 됩니다. 또 반대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남의 그 타인에게는 이렇게 영향력이 행해질 수 있는 건데 반대로 전혀 100% 개입을 안 할 수 있는 또 문장들이 있습니다. 가령 일들을 개인적으로 해석해 감정이 상하는 것. 이런 음,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도 100% 안 할 수 있는 이러한 그렇죠. 행동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부터 좀 보면은 자신이 한 것에 대해 인정을 요구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나거나 마음이 상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보통 시작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어떤 성장 과정에서 아이가 어떤 일을 하고 칭찬을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더 하기를 원하고 또 뭐 그만큼 또 했는데 인정받지 못했을 때 서운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쭉 보면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자신의 문제나 병에 대해 말하거나 소란을 피우면서 관심을 끌려고 하는 거. 음, 이런 분들도 항상 있어요. 항상 좀 이런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유별난 사람들 있죠. 그래서 항상 어디를 네, 가나 어, 알아봐 달라고 하는 거죠. 음, 똑같이 예를 들어서 똑같이 9시간을 운동을 했어도 어떤 사람은 그냥 묵묵히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다리가 아프다고 징징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아무도 묻지 않았고 상황의 변화를 일으키지도 못하는데 굳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아마 요즘 여러분들 커뮤니티나
단톡방, 오픈 채팅방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네. 유형들은 뭐 이제 그냥 갑자기 나오는 거죠.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그냥 갑자기 네. 나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뭐 예, 이런 유형이 있어요. 예, 네. 여러분도 아마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는 오픈 채팅방에 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어떤 목적을 가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거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해당되지 않을까. 타인의 눈을 신경 쓰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다음도 그렇죠. SNS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 네. 예, 그 다음에 누군가에 대한 분노에 찬 반응을 에고를 통해 일시적으로 부풀리는 거. 예, 이런 거는 좀 위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일들을 개인적으로 해석해 감정이 상하는 거. 이 개인적으로 해석해 감정이 상하는 거는 정말 이게 체화되어 있을 경우에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삶이. 예를 들어서 네. 피해망상이라고 할 수가 그쵸. 있겠네요. 예, 어디 음식점에 갔는데 점원이 그냥 조금 조금 말이 이렇게 상냥하지 않았다. 애매한 약간 그런 경우인데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렇지 않은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을 해석하는 거죠. 마이클 싱어가 얘기한 삼스카라가 그 사람의 삶에 종업원과의 삼스카라가 뭔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불평 불만을 늘어놓음으로써 이런 사람도 꼭 있죠. 상대방을 틀린 사람으로 만들어야만 어, 음, 네. 꼭 내가 옳고 예, 당신은 있습니다. 틀렸다. 네. 예. 근데 이게 SNS 상에 참 많아요. 그런데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좀 구별을 할 수 있는 눈이 있으시면 더 좋습니다. SNS 상에서 이게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1번은 정말로 상대방을 이기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2번은 음, 이걸 이용하는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본인은 그걸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네. 논쟁이 될 만한 글을 올리는 거죠. 글을 아, 올리거나 네네. 논쟁이 될 만한 영상을 올립니다. 본인은 아무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A어도 좋고 B어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논쟁이 될 만한 거 올림으로써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람들을 싸우게 만들고 네. 거기서 본인은 이제 바이럴. 트래픽을 예, 네. 트래픽을 받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그 처음부터 한번 끝까지를 이렇게 쭉 읽어본 것 같은데요. 사실 예, 이거를 하나하나 같이 한번 얘기를 하자면은 계속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이것들이 그냥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에고가 시키는 음, 것이라고 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러한 패턴들을 중단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 음, 그리고 형상 차원에서 자신이 누군가인가를 덜 강조하는 것은 의식이 생겨나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네.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제 형상 차원이잖아요. 이 네, 형상 차원을 낮추면 낮출수록 우리의 영적인 그 의식이 더 이렇게 진화를 한다, 더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붓다라는 그 저희 아시잖아요, 모두들. 그 붓다의 그 뜻이 이렇대요. 형상이 없다라는 뜻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게 281쪽에 나옵니다. 281쪽에 사람 하나는 사람인 변으로 인간을 나타냅니다. 네, 변자로 네, 사람인자가 이렇게 조그매진 그 있잖아요. 네. 그리고 예, 변을 인간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없음, 즉 부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네, 형상이 없는,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 에고를 내려놓는다는 것으로 저는 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아무튼 그것들을 이제 중단하면은 우리는 어떤 가르침에 한 걸음씩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또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음, 대해서 예, 이 부분이 나오는 그 문장의 제목이 이렇지 않습니까?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자신을 버리기. 네. 음,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버리는 것, 아까 부다의 얘기를 또 빌려서 이것들을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그 리스트 있잖아요. 이 예, 패턴들을 중단을 하면은 이것들을 우리가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음, 버리는 것들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생각한 거는 바로 겸손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 겸손을 하면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음, 겸손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겸손을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겸손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겸손을 행할 때
누군가한테 잘 보이려고 겸손을 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 겸손을 행하는 것은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자신을 버리는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음, 이 부분에서도 또 겸손을 한 예수는 네,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자신을 버려야 한다고 네, 예수님이 한 얘기였네요. 네. 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호흡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호흡을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호흡 이야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식 이름 없이 생각을 멈추는 것. 네. 의식 이름이 없이 생각을 멈추는 것이 곧 현재의 순간으로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의식이랑 생각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 의식이 이름이 없이 생각을 멈추는 것은 저희가 명상으로도 가능하죠. 근데 이 명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 장에서는 호흡을 빗대어서 명상을 하지 않더라도 명상을 2시간이라도 하는 것보다 그냥 호흡을 한 두세 번 정도 인식하는 것이 음, 그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의식할 때마다 당신은 절대적으로 얘기합니다. 네. 현재의 순간에 존재한다. 네, 그리고 호흡에 음, 의식을 집중하면 마음의 활동이 정지된다. 완전히 현재의 순간 속으로 들어오는 것과 의식의 이름 없이 생각을 멈추는 것.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하나이며 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공간 의식이 등장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호흡을 인식하는 것이 이제 명상의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네, 좀 뭐 거창한 명상법들이 많이 있겠지만 초보자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일단 호흡을 세어보는 거, 예,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 이제 어렸을 아, 때 그 네, 원불교라는 데 잠깐 네, 다녔었는데요. 그 원불교에서도 단전호흡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 음, 단전호흡은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그 손을 모은 다음에 내 아랫배 쪽에 손을 놓고 이제 그 숨을 쉬면서 호흡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 식으로 저도 명상을 어렸을 때 그때 아마 처음으로 명상 비슷한 거를 한 것 같은데 음, 여러분들도 한번 호흡을 세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 명상을 할 때가 저희가 그 마음을 비우는 것이 그게 일차적인 목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음, 마음을 비운다는 거가 사실은 그 연습이 잘 안 돼 있으면은 갑자기 마음을 비울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명상을 안 해왔으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계속 머리가 쉬지 않고 계속 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마이클 싱어는 또 재밌게 짓거린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것들을 우리가 멈춰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요. 음, 근데 이제 명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반해서 갑자기 우리가 생각을 멈춘다. 이거는 좀 이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에 집중을 하는 거고요. 그 음, 호흡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 호흡 자체에는 아무런 그런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거기에다가 우리가 의식을 집중하는 건데 호흡은 또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흡은 또 저절로 일어나는 거고요. 우리가 호흡을 해야지 해서 호흡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 저절로 일어나는 우리 몸에 대한 그 변화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면 거기에 의식이 쏠려서 저희가 음, 그 다른 생각들을 이렇게 끌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 예,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네, 그것이 그런 형태의 음, 장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되게 이 창조주한테 되게 고마워하는 것이 호흡이지 않나 또 생각이 듭니다. 네, 호흡은 뭐 숨을 쉼으로써 우리의 몸이 또 이렇게 예, 기능적으로 살아있게끔 해줄 수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도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읽으면서 되게 많은 창조주한테 설계가 정말로 대단한 설계다 또 생각이 들면서 네, 네, 감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일종의 그 컴퓨터로 비유하면은 막 열려놓은 창을 이렇게 윈도우 창을 닫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싹 음, 뭐 20개의 인터넷 창이 띄어져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X 네, 누르고 컴퓨터를 잠시 그대로 놓는 거. 그게 네, 어떻게 보면은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쉬는 것, 잠시 쉼표를 찍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좀 들면서요. 좀 세계적으로 좀 영감을 많이 필요한 프로듀서라든지 그런 분들은 뭐 성공한 사람들도 그렇지만 다 명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네,
본 천재 프로듀서 중에서 릭 루빈이라는 프로듀서가 있는데요. 그 음, 프로듀서는 이제 장르를 넘나들고 뭐 우리가 알만한 제이지라든지 그다음에 레이디 가가 뭐 아델 그리고 뭐 네, 에미넴 뭐 여러 또 컨트리 음악도 프로듀싱 해가지고 히트를 올리고 빌보드 차트에 굉장히 많이 올리고 뭐 그래미 수상도 많이 받고 그 프로듀서가 어디 이제 팟캐스트 같은데 항상 할 때 그 시작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부터 한 3분 정도 네, 호흡을 해도 괜찮겠냐. 내가 네, 완전히 여기로 오게끔 호흡을 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호흡을 현존, 하더라고요. 예. 근데 네, 그분을 보면은 약간 그 모습도 약간 도인 같은 느낌인데 그분은 이제 마음 챙김이 되어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런 행동들이 굉장히 이색적으로 다뤄지는데 이제 저희가 볼 때에는 아, 저게 어떤 거를 하려는 행동인 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런 영상을 좀 보면서 아, 이분이 좀 그렇게 명상하는구나 또 느꼈고 또 이제 그분이 했던 얘기 중에서 한 문장을 또 나눠보자면은 본인은 본인을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결국에는 약간 에고를 내려놓는 표현을 음,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본인은 최대한 본인을 안 느끼려고 한대요. 그리고 이제 네, 천재적인 음악 음, 프로듀서니까 인터뷰를 하는데 물어봐요. 그 음악 그 사운드 보드를 만질 줄 아느냐? 그럼 당연히 만질 줄 알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분이 얘기합니다. 저는 만질 줄 모른다고. 그러면은 음,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음악에 대해서 아냐?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음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래서 네, 이제 그분이 아 뭐 알긴 알 거 아니냐니까 왜냐하면 당신이 천재적인 음악 프로듀서인데 왜 아는 게 없냐고 하니까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느끼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 천재적인 음악 프로듀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음,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탑 클래스에 가려면은 마음 챙김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모든 걸 내려놓는 그런 네, 느낌이 또 들고요. 네. 음악 자체가 아닌 이상 음악을 알 수가 없다고 또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무튼 네, 네, 유명 프로듀서도 네, 그런 탑 클래스는 정말로 거의 지금 느낌이 성인군자라는 느낌이 또 들고요. 네, 네. 성인군자입니다. 그 네. 재밌는 게 또 보통 그래미상 같은 걸 많이 받으면요. 그런 상 같은 거를 자기 스튜디오에다 이렇게 뒤에다가 진열해 놓잖아요. 네. 근데 하나도 없어요, 상이. 그래서 어떻게 어디 음. 있냐 그러니까 그 상 받는 족족 부모님한테 다 보냈대요, 택배로. 그래서 음. 자기는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네.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 스튜디오에.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네. 아마 히로님 같은 경우도 똑같은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그분을 이제 얘기를 드리면은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아름다움을 훼손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나의 음. 창작은 창작에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뭐 상 네. 같은 거 여기다 진열해 놓고 이러면은 나의 아름다운 창작 활동을 훼손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참 대단하다 네. 라는 생각을 그렇네요. 했습니다. 네. 애고를 정말로 네, 계속 이제 내려놓는 그런 모습들이 보피님 메일 통해서 이렇게 지금 들리는데요. 방금 저희가 나눴던 그 리스트 있지 않습니까? 그 리스트에서 이 이야기를 맞아요. 네. 들어보면은 네, 하나도 부합이 되지 않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그 패턴을 중단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 네, 그 사람은 또 엄청나게 또 성공하신 분으로 또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러네요. 네. 여기 보면은 자신의 한 것에 대해 인정을 요구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화가 나거나 인정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자신이 한 거에 대해서 그냥 버려버리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분이 또 이제 초반부터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네. 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쯤 그분에 대해서 또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항상 또 중요한 것은 또 현존이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되게 또 이제 흥미로운 또 이야기였고요. 제가 또 이제 나눠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저인가요? 네. 보피님 또 이제 네, 나누실 문장이 있으실까요? 네. 네, 저는 네. 342페이지에 보면은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음, 여기에 네. 보면
당신의 본질은 의식입니다라고 해서 쭉 나오는데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리자면 책이 없으신 분들도 있으니까요. 당신의 생각과 완전히 동일화되어 그 본질과 본성을 망각할 때 의식은 생각 속에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에고의 주된 동기인 욕망이나 두려움 같은 정신적, 감정적 구조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면 그 구조물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또한 행위와 사건에 대한 반응과 자신을 동일시하면 그곳에서도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생각, 모든 욕망이나 두려움, 모든 행위와 대응이 허구의 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 허구의 자아는 순수한 있음의 단순한 기쁨을 감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그 대용품으로 쾌락과 때로는 고통까지 추구하려 합니다. 이것은 순수한 있음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래 존재를 잃은 상태에서는 어떠한 성공도 지나가는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성취하든 당신은 곧 다시 불행해질 것이고 아니면 새로운 문제나 딜레마가 생겨 당신의 관심을 모두 사로잡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구의 자아에 대해서 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네, 되게 좋은 문장인 것 같습니다. 네, 허구의 자. 그러니까 우리가 현존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잃어버린다는 것 자체가요. 근데 네. 여기에 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어, 반대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두렵거나 우울하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또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것은 저희가 미래에 대해서 두려운 거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것에 우울한 것은 과거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갖고 있느냐고 우울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존에 살지 않는다면은 그런 두려움, 우울감, 불안함이 계속 이제 드는 것이라고 또 얘기가 나오고요. 이 부분을 또 이제 들으면서 제가 또 이 부분이 생각이 났거든요. 336쪽의 성공이라는 당신이 사업가입니다. 네, 사업가라고 합시다. 2년 동안 스트레스와 긴장을 힘들게 견뎌내어 마침내 잘 팔리는 상품이나 일의 결과를 갖게 되고 돈도 벌리게 됩니다. 자, 이것은 성공인가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말로는 성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2년 동안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지구도 부정적인 에너지로 오염시켰습니다.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으며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 행동 배후에는 무의식적인 가정, 성공은 미래의 일이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적과 수단은 하나입니다. 만약 수단이 인간의 행복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는 거기에 도달하는 행동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행동에 의해 이미 오염되어 있다면 미래에 더 많은 불행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것은 업을 쌓는 행위로 불행을 무의식적으로 지속시킵니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왜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느낀 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이 그 사업을 시작을 할 때 모든 것을 이렇게 이제 친구들도 다 이렇게 연을 끊어내고 심지어 부모님한테도 제가 연락이 없을 때는 제가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모든 것들을 저한테 이제 불필요한 것들 모든 것을 끊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편안했을까요? 저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편안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런 그 걱정들 있잖아요. 걱정들과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 여기서 나오는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오염시켰습니다. 네. 그렇게 오염을 시켰던 거죠. 제가 이 운동도 아예 다 이제 끊어버리고 그 시간에 또 계속 이 사업에 집중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의를 위해서 작은 것들을 버려라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사업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연을 끊고 내가 그 운동도 하지 않고 뭐 그런 것들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 책에서는 대의를 위해서 작은 것들을 버리는 것보다는 작은 것들로부터 큰 것을 오게끔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아, 나는 그러면 아예 거꾸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음. 들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거든요. 나를 또 자각하지 않고 현존에 살지 않고 미래만 보느냐고 그렇게 또 달려오면서 현존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또 한번 이렇게 네, 나눠 드립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도 현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존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현존하지 않으면 안 돼요. 현존해야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현존 네,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은 성공에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현존을 계속 함으로써 네. 일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일치, 예. 내가 어떠하는 일을 할 때 내가 계속 미래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순간을 현존을 하면서 온전히 의식을 집중을 하면은 그 일이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미래만 생각하고 들어올 돈이라든지 들어올 명성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어떤 다른 기회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물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요. 그것이 주된 목적이 되거나 의식이 거기에 쏠리면은 현존 지금 하는 일에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지금 내가 내딛는 그 한 발판 하나하나가 모여서 나중을 또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을 현존을 하면서 그 발판 하나를 올라가면은 네, 그게 제대로 된 성공을 가는 길이라고 또 네, 느껴지는 네,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네. 책 제목에도 있는데요. 당신이 어디에 가든 그곳엔 당신이 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 명상책인데 그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여러분들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이 어떤 사랑한 어떤 대상 그런 것들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디를 가나 여러분은 있다라는 거는 항상 그 현존을 해야 된다라는 이 의미이고 물질적인 거나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면은 예, 그런 것들은 결국 지속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본업에서 아마존 판매를 하고 있지만 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잠깐 잘 판매가 돼도 그런 분들은 결국에 이제 본인들의 각 미션이 정말 현존하지 않는 분들은 또 판매가 잘 안 되고 좌절하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계속 좀 지속성 있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진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것처럼 말이죠. 그런 것들이 좀 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받아들임, 그리고 즐거움, 그리고 네, 열정. 네, 이 세 가지를 정말 갖고 있는지를 한번 다시 체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예, 현존하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가든 그곳엔 당신이 있다라는 책 제목처럼 말이죠. 예. 자, 저희가 오늘 이렇게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에피소드는 55번째 저희 에피소드고요. 최근에 보면은 라디오를 굉장히 오랫동안 한 DJ들이 이제 하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라디오도 이제 세대 교체를 하는 건지. 그런데 오래 한 게 보면은 뭐 20년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최하정 씨도 그렇고 뭐 김창완 네, 씨도 그렇고요. 그래서 참 오래오래 한다는 게 대단한 거구나. 오랫동안 꾸준히 한다는 게 대단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희 두 남자의 깨달음도 오래오래 이제 하려면은 계속 꾸준히 이제 앞으로도 해 나갈 예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럼요. 저희는 예, 다음 책으로 또 예, 돌아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시면서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항상 댓글로 물어보시고 저희가 운영하는 톡방도 있으니까 톡방에도 참여해 주시고요. 예, 네,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 두 남자의 깨달음이 이제 55화인데요. 네, 아직은 또 적은 숫자이면서도 또 저한테는 큰 숫자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런 숫자를 계속 이제 올라감으로써 앞으로는 또 어떠한 그런 기대가 되는 순간이고요. 지난번 우스갯소리처럼 화성에서도 두 남자의 얼굴이 또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네, 시간까지 한번 또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부표였습니다. 지금까지 오사카에서 히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